21일 체코 프라하의 명문대학인 카렐대에서 총기 난사가 벌어져 15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보고에 따르면 심각한 상처를 입은 이들도 있어 희생자 수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격은 프라하의 대표적 명소인 카렐교에서 불과 수백 미터 거리의 암팔라흐 광장에 있는 카렐대 철학부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지 매체는 철학부 건물 지붕에서 총기를 든 어두운색 옷을 입은 남성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체코 경찰은 이날 오후 4시경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총격을 가한 범인을 제거했다면서 현장에 사망자가 여러 명 있었고 부상자는 수십 명에 달한다며 24세 남성인 총격범은 이날 오후 고향 마을을 떠나 프라하로 향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밝힌 것으로 신고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후 고향 마을에서는 55세인 아버지가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프라하 시장은 총격범이 지붕에서 떨어져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총격범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공범이 있다는 단서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학교에서 대피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시카고시의 불법 입국자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21일 시카고 언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 미국 남부 국경을 넘어온 중남미 출신 이주민 100여 명을 태운 첫 전세기가 도착했습니다. 시카고시가 텍사스를 비롯한 남부 국경지대에서 불법 입국자들을 실어 보내는 전세버스를 단속하기 시작하자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가 항공편으로 이송수단을 바꾼 것이라고 ABC 방송은 전했습니다. 에버 주지사는 성역도시를 표방하는 시카고가 우리의 버스 이송 미션을 방해하고 표적 삼기 시작했다며 텍사스는 이제부터 항공편 이송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 단속에 나설 때까지 불법 입국자 유입에 압도된 텍사스 국경 마을의 긴장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카고시는 올 초 수용 한계를 선언하고 에버 주지사에게 이송 중단을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자 버스 규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주부터 지정된 시간과 장소를 벗어나 시 당국의 승인 없이 불법 이민자들을 내려놓는 이송버스들에 대해 압류 및 벌금 부과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불법 입국자 항공편 이송 소식을 듣고 에버 주지사는 미 전역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작정인 것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헤이주스 추이 가르시아 연방하원의원을 비롯한 시카고 출신 라틴계 선출직 공무원들도 잔인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바이든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남가주에 내린 비로 벤츄라 카운티 일부 지역의 강우량이 수인지에 달하면서 곳곳에 침수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21일 오전에는 이 지역에 토네이도 경보까지 발령됐습니다. 옥스나드와 포트 휴남의 벤츄라 지역에 폭우가 내리면서 이 지역 침수된 가옥과 비즈니스 업소에서 침수 신고를 받은 소방대원들이 출동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벤츄라 카운티 일부 지역에는 1시간에 3인치의 비가 내리는 호우가 기록됐습니다. 이날 오전 촬영된 비디오 영상에 따르면 벤츄라 카운티의 웨스트 채널 아일랜드 블루바드와 사우스 제이 스트리트 교차 지점에서 자동차 여러 대가 침수된 도로에 갇혀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소방국은 21일 새벽 벤츄라 카운티 주민들에게 소셜미디어를 통해 도로에 찬 물이 빠질 때까지 도로 운전을 가급적 삼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휴네메 지역에는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말리부 해안가를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유명 코미디언 조 코이가 내년 1월 열리는 미국 영화상 골든글로브 시상식 진행을 맡게 된다고 주최 측이 21일 밝혔습니다. 골든글로브 헬렌 회네 회장은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제81회 연례 골든글로브 시상식의 진행을 맡게 된 존 코이의 에너지와 공감할 수 있는 유머로 할리우드의 시상식 시즌을 시작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존 코이도 그동안 전 세계 수많은 무대에 섰지만 이번 무대는 더욱 특별할 것 같다며 올해 골든글로브의 진행을 맡게 돼 정말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스탠드업 코미디언 배우자로 유명한 조이는 2005년 제이 레노와 유명 톡쇼 더 투나잇을 진행했고 2012년부터는 팟캐스트도 운영했습니다. 이번 제81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은 2024년 1월 7일 로스앤젤레스 베버리 힐튼 호텔에서 열리며 CBS 방송과 파라마운트 플러스 스트리밍으로 생중계됩니다. 구세군 메이페어 커뮤니티 교회에서는 12월 19일과 20일 양일간 크리스마스 엔젤 트리 장난감 선물과 푸드 바스켓을 커뮤니티에 나눠주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엔젤트리 토이 드라이브 행사는 자선 냄비와 같은 구세군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장난감 선물을 여러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목적의 프로그램으로 15군데의 교회와 단체 및 여러 개인들에게서 전해받은 선물들 약 1,500여 개의 장난감과 1,800여 개의 옷가지들을 376개의 저소득층 가정들의 764명의 아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중순의 추수감사절 푸드바스켓 행사에서는 300개의 푸드바스켓과 터키를 나눠줬던 것 같이 이날 행사에서는 약 1,000개의 크리스마스 푸드박스와 1,000개의 치킨을 400여 가족들을 포함해 7군데의 한인 단체들을 포함한 타 커뮤니티 단체들에 나눠줬습니다. 한편 구세군 자선 냄비는 시카고와 나일스 스코키 지역에서 지난 11월 초부터 시작돼 다음 주 2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모아진 기금들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필요한 도움이 가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교회 측은 밝혔습니다. 3월 예비선거를 위해 시카고 유권자를 위한 우편 투표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선거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2024년 3월 19일에 열리는 대통령 예비선거에 대한 우편 투표 신청이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일리노이 주법에 따라 유권자는 하나의 투표용지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유권자는 한 정당의 투표용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유권자들은 다가오는 대통령 예비선거를 위해 우편 투표를 신청하는 것 외에도 우편 투표 연구 명단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인은 향후 모든 선거에 대해 우편 투표 용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한국어, 스페인어, 중국어, 힌디어, 폴란드어, 타갈로그어로 투표 용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표 용지는 2월 초 시카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송되기 시작하며 우편 투표 신청 마감일은 오후 5시입니다. 시카고 지역의 상점에서는 휴일을 앞두고 연장된 쇼핑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요 소매업체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약간의 여유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더 오랫동안 영업할 예정입니다. 타겟은 12월 23일까지 영업시간을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연장했습니다. 미네소타에 본사를 둔 체인점도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영업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크리스마스 당일 매장은 문을 닫지만 타겟은 12월 26일부터 정상 영업시간으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타겟은 매장 내 쇼핑 외에도 오후 6시까지 드라이브업이나 주문 픽업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콜스 매장은 12월 15일부터 연장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매장은 12월 22일까지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12월 23일에는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또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영업합니다. 단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매장이 문을 닫습니다. 더욱 편리함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크리스마스 이브 오후 1시 이전에 셀프 픽업 주문을 하면 2시간 이내에 준비가 완료된다고 소매업체는 말했습니다. 베스트바이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합니다. 12월 22일과 23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매장이 문을 닫지만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다시 문을 엽니다. 매장 픽업 및 커브사이드 픽업도 오후 5시까지 주문 시에는 모든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코스코는 연휴 시즌을 맞아 11월 4일부터 영업시간을 개편했습니다. 인기 있는 소매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영업합니다. 토요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창고를 운영합니다. 일요일에는 오전 10시에 문을 열어 오후 6시에 문을 닫습니다. 코스코는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영업합니다. 올해 73세가 넘으면서 은퇴계좌, IRA나 직장 은퇴연금 플랜인 401k 등을 보유한 납세자들은 연말이 가기 전에 최소 금액을 인출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엔 바뀐 법령에 따라 인출 연령과 벌금 등 변경 사항이 적용돼 한인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1일 IRS는 올해 73세가 넘은 1951년 이전 출생자 중 은퇴계좌를 보유한 납세자들에게 올해 최소 의무 인출 규정 RMD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RMD는 은퇴계좌 플랜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가 일정 연령에 이르게 되면 의무적으로 은퇴자금을 인출해야 하는 연방세법의 규정입니다. RMD 적용 대상에는 직장인 은퇴연금인 401k와 전통적 IRA뿐만 아니라 SEP IRA, Simple IRA, 403B, 457B, 이윤 공유 플랜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올해부터 지난해 말 통과된 연방예상법인 Secure 2.0 법안이 적용되면서 RMD 대상 연령인 기존 72세에서 73세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최소 인출 금액은 직전 연도의 12월 31일 기준 계좌 잔고를 IRS의 공통 지급기간표가 정한 지급기간으로 나누어 산출되고 RMD는 만 73세가 되는 해에 인출해야 합니다. 단 첫 번째 RMD 인출의 경우 내년 4월 1일까지여서 1951년 출생의 은퇴계좌 보유 납세자들이 대상이 됩니다. 시큐어 2.0 법안에 따르면 RMD를 제때 지키지 못하면 최소 인출 금액 중 인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25% 특별세를 벌금 형식으로 부과합니다. 올해부터 기존 50% 특별세 세율에서 절반으로 감면됩니다. 이것도 2년 이내에 미인출 금액을 모두 인출하게 되면 25%의 특별세 세율이 10%로 낮춰 적용됩니다. IRS 웹사이트 irs.gov를 접속해 RMDS를 입력하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사전망 이전봉입니다. 최근 주택 부동산 중개업체들 사이에서는 현행 중개수수료 지급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위기감이 팽배하다고 합니다. 캔자스시티 연방법원에서 전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 즉 NAR과 더불어 대형 부동산 중개업체 두 곳이 주택 판매 중개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기 위해 담합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미주리주와 인접지역의 주택 판매자 50만 명에게 18억 달러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택 판매 가격의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주택 판매자 홀로 부담하는 현행 수수료 지급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수수료 부과 시스템에서 주택 판매자의 부담이 과하고 구매자는 수수료 협의를 할 수 없다 보니 결국 주택 판매 관련 비용이 치솟고 있는 상태였기에 이번 판결은 소비자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주택 매매 시 에이전트 수수료 산출 및 지급 방식의 전면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즉, 부동산 중개업체가 지속적인 생존을 위해 구조조정의 기로에 놓인 상태입니다. 현재 시스템은 주택 판매자와 구매자가 철저히 배제되어 정당한 경쟁을 부당하게 막고 있다는 게 법원의 시각입니다. 주택 판매자가 판매 금액의 5에서 6%를 중개 수수료로 자신의 에이전트는 물론 구매자의 에이전트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판매자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의 관리와 점검에 대한 보상이긴 하지만 온라인 검색으로 찾은 매물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비판의 한 대목입니다. 향후 바라건대 주택 판매자와 구매자 간 중개 수수료를 놓고 협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판매 가격의 일정 비율이 아니더라도 판매자와 구매자 간 협의로 결정될 수도 있고 구매자 에이전트 수수료는 구매자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에이전트 업무를 매뉴얼로 만들어 수수료를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예 중개 수수료를 경쟁 입찰토록 해 에이전트를 정하는 방식도 거론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변화가 생기건 이번 판결은 매년 1,000억 달러의 중개 수수료의 30%는 절감될 수 있으리라는 게 전문가 전망입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전국 160만 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계속 서바이브 할 수 있겠느냐는 게 문제입니다. 시사전망 이전복입니다.